그것만이 아니라 검찰이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뒷배가 돼가지고 네. 그렇죠 내란까지 이르는 과정들을 다 봤습니다. 네. 윤석열 탈옥시키는 것도 다 봤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동안의 논의 과정과 별개로 국민적 판단을 해버렸어요. 저런 검찰을 그냥 두면 안 된다. 저거는 엄격한 권한 배분, 그러니까 기관으로서의 권한 배분이죠. 그러니까 네. 수사와 기소의 엄격한 분리를 통해서 검찰을 해체하는 것만이 답이다라고 했고 그것을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운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검찰 개혁이 진행되는 겁니다. 국회 지형도 좋잖아요.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네, 수요일은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도로 윤석열 당도 있습니다. 네, 도로 윤석열 당. 제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전 전당대회 보면서 네, 많은 분들은 김문수 후보가 될 거다 이런 예측들을 했었잖아요. 네, 특히 이제 결선 가면서 깜깜이 선거였으니까 네. 1차 투표 결과를 몰랐으니까 예, 그 한동훈 등의 표가 그래도 탄핵에 찬성했던 찬탄파 표가 김문수에게 와서 김문수가 조금은 여유 있게 이기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했는데 예상이 네. 다 빗나갔습니다. 예, 이번 선거 보면서 소득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김문수가 아웃된 건 소득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예. 저를 위로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김문수 씨가 직전 대선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못 됐잖아요. 예. 현역 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김문수의 정치적 공간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계 은퇴만 남았고 뭐 다시 아스팔트 가실지는 뭐 본인이 정하겠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김문수의 정치 인생도 끝나는 걸 보게 되는구나 정도가 있고요. 예. 장동혁 씨가 된 건 뭐 끔찍한 일이죠. 야, 이분 별명이 장틀러잖아요. 장틀러, 히틀러처럼 지금 네, 행동하고 있어요. 아까 그 연설하는 장면도 정말 핏대를 세우고 그랬는데 예. 이분이 그동안 살았던 뭐 이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법조인이고 판사 출신이고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 한동훈하고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던 예. 사람인데 이렇게 돌변할 수 있나? 이게 권력의 힘이구나. 당 대표라는 것이 내 눈앞에 어른거리면.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물론 그 사람의 속성이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히틀러 비슷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구나. 네. 저렇게 광기에 사로잡히도록 하는구나. 그래서 약간 전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그래요. 이제 윤석열 면회간다며요. 네, 그러니까 내란 세력과 한 몸이라는 거. 복당 하려고 하면은 또 네. 열어주겠다 지금 이러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요. 예. 뭐 그 방향으로 가야죠. 뭐. 예. 잘 됐죠, 뭐. 그래서 그 김재현 진보당 대표가 네. 축하드린다. 마지막 당 대표가 되셔서. 네. 그리고 진보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많이 그렇죠. 진보당이 통합진보당하고 네. 약간 괴를 같이 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네. 근데 억울하게 당을 해산당했죠. 그럼요. 예. 통합진보당이 잘못한 게 하나라고 하면 네. 국민의힘은 한 1,000만 뭐 이렇게 될 수가 텐데 없지, 셀 수가. 셀 수가 없을 정도. 예.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하게 당했으니까 예. 사실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도 이제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요. 이제 너무 잘 됐습니다. 갑자기 얘네들이 뭐 쇄신한다면서 잘못됐다. 윤석열은 청산해야 한다. 이러면서 갑자기 그 어떤 얼굴색을 바꾼다든지. 아니 그 당이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윤석열 인형 같은 걸 가지고 나와서 예. 전당대회에서 두들겨 패기. YS 인형을 이회창 그다음에 쪽에서 했듯이. 천막 뭐 예. 나가기. 예. 그다음에 뭐 삼보일배 뭐 이런 거 뭐 절하기 뭐 이런 거. 예. 이런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통해서 과거와 다른 정당이다. 윤석열이란 매우 이질적인 사람이 들어왔다 나간 거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알지 않냐.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다. 그렇지.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손을 털 거라고 생각했죠. 이게 일반적인 상식적인 예측이었는데 네. 그러지 않고 내란 정당으로서 또 윤석열과 한 몸으로서 윤 어게인 뭐 이러면서 가니까 네. 오히려 국민들이 입장에서는 감명하게 됐어요. 그 예전에는 말이죠. 중도를 잡지 않고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이런 판단 때문에서라도 뭐 이렇게 탄핵당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는데 얘네들은 지금
탄핵당한 대통령을 부여잡고 같이 가자 이러고 있는 진짜 완전히 판인데 포기한 거죠. 중도는. 중도는 포기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보면 네. 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평가일 텐데 네.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내년 지방선거 때 어떨까요? 뭐 많은 변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일 잘한다. 이번에 뭐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놀랍다 이러잖아요. 네네. 그런 평가들이 이제 쌓여 나갈 겁니다. 네. 물론 뭐 조국 사면 등의 이제 변수가 있어서 지지율이 좀 떨어졌지만 지지율 회복하는 건 일도 아니고요. 네. 그렇게 되면 대구 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네. 지난번 총선 압승 정도의 압승을 하게 될 겁니다. 또는 그거를 뛰어넘는 승리를 거둘 텐데 네.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길은 딱 하나죠. 뭐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네. TK 자민련으로의 길에 접어들었다. 그 TK에서나 이제 뭐 생존하면은 네. 그걸로도 만족하겠다 이런 것이고 뭐 그러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크게 뭐 헛스윙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반사이익을 얻어서 뭐 그래서 뭐 수도권에서 또 의석 얻을 수 있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헛스윙을 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대단히 낮아 보이죠. 여태까지 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예.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헛발질을 하거나 네. 이런 가능성은 많죠. 지금 부각되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좀 굉장히 중요한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검사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본색을 드러내고 네, 본색을 있어요. 드러내고 있고 예. 게다가 놀라운 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예. 이들에게 업혀가지고 검찰 개혁을 좀 무난하게 하라고 법무부 장관으로 보내놨는데 네. 검사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 좀 해봤습니다. 아, 그 얘기 좀 한번 해보죠. 네. 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일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하자 지금 이러고 있어요. 뭐 어떤 맥락에서 단순히 지금 속도 조절론이 아닙니다. 그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심사숙고해야 된다. 예. 이 수사, 기소, 분리 뭐 이런 거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네.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많이 갈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못 건드리고. 네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논의는요. 예. 노무현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위원회 만들어진 게 2003년 4년 일입니다. 네. 2004년. 네. 저도 거기 참여했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위원으로. 예. 그러니까 20년 넘었잖아요. 네. 그 위원회는 10달 동안 활동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하면서. 예. 하루는 대검 가서 있고 하루는 경찰청 가서 했었거든요. 네. 조국 전 장관도 그 회의 멤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한 게 20년 넘었어요. 네. 그럼 그동안 논의가 얼마나 많이 축적됐겠습니까? 그럼요. 그다음에 이게 상대가 있잖아요. 검찰하고 경찰이라는 예. 양쪽에서 또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논리도 주고받고 해외 사례 모아놓은 거 뭐 이런 거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러니까 논의에 관해서는 다른 것 떠나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야말로 차고 넘칠 정도로 논의했어요. 시뮬레이션 결과도 많고. 예. 그런 데다가 검찰이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뻔히 지켜봤잖아요. 예. 이재명이란 자연인을 정말 죽이려고 했고 윤석열의 가장 그 껄끄러운 상대 그리고 정치적 정적의 위치에 있던 분을 죽이려고 노력했던 거, 광분했던 걸 우리가 봤어요. 네. 그것만이 아니라 검찰이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뒷배가 돼가지고 네. 그렇죠 내란까지 이르는 과정들을 다 봤습니다. 네. 윤석열 탈옥시키는 것도 다 봤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동안의 논의 과정과 별개로 국민적 판단을 해버렸어요. 저런 검찰을 그냥 두면 안 된다. 저거는 엄격한 권한 배분, 그러니까 기관으로서의 권한 배분이죠. 그러니까 네. 수사와 기소의 엄격한 분리를 통해서 검찰을 해체하는 것만이 답이다라고 했고 그것을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운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검찰 개혁이 진행되는 겁니다. 국회 지형도 좋잖아요. 민주당이 다수당이에요. 국회에서 검찰 개혁 그래서 뭐 정부조직법이나 이런 거 결의하면 끝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인정하고. 네. 그런데 변수가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민주당 내부 논의 과정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막 들립니다. 민주당 안이라는 게 진작 나왔는데 뭐 새로운 안을 해야 돼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들리고요. 네. 그게 결정적인 모습이 어제 그저께 있었던 예결위 모습이에요. 송기현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송기현 검사 출신입니다. 검사 강원도 출신입니다. 원주 네, 지역구인데 원주죠. 네. 뭐
그래요. 지금 뭐 현역 의원이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한때는 이낙연과 좀 가까웠던. 네네. 네, 아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검사 출신들은 남달라요. 굉장히 민주파인처럼 활동하는데 어떤 변호사가 네. 뭐 검찰에서 한 5년 있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실제로 논의하거나 이런 경우는 검사 편을 듭니다. 왜냐하면 그 친정은 정말 따뜻한 친정이거든요.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는 친정이에요. 내가 검사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또 자기가 많은 편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 그래요. 그래서 검사들은 현직에 있을 때만 동일체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현직이 함께 동일체로 움직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검사 출신인데 고향은 전라도예요. 국회의원 해가지고 권세는 부리고 싶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네. 민주당에 와가지고 국회의원 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그동안은 국민적 여론이 거셌으니까 이제 조용히 잠자코 있다가 지금 본격적으로 정말 해야 되거든요. 이제는 네. 뭐 추석 전이라고 기한도 정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급하니까 입장을 막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기현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질문을 해요. 이렇게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마치 약속대로 하는 것처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들을 밝힙니다. 예. 근데 이게 첫 번째는요. 중대범죄수사청하고 공소청으로 분리하자. 검찰을 둘로 쪼개자. 네, 기소와 이건 수사를. 네, 이거는 이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네. 요것도 이제 막 분탕질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게 기술들이 들어가는데 첫째,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의 외청으로 두려고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법무부로 가져오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금도 법무부의 주요 간부들이 죄다 검사들입니다. 그렇죠. 법무부 본부와 검찰청 간의 상호 인적 교류가 활발해요. 활발하다 못해서 뭐라 부르냐면 아예 법무검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뭐 사실 법무부에 그대로 두면은 검찰의 수사 기능 분리는 뭐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거 전혀 아닙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검사 입장에서는 네. 법무부 본부에서 일하다가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일하다가 검찰청 그걸 공소청이라 바꿔도 좋은데 네. 일하다가 이렇게 인적 교류를 통해서 자기의 역량을 그대로 비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분은 나쁘죠. 이재명이가 진짜 검찰 개혁을 하려고 그랬어. 가만 안 놔두겠어 하면서 칼을 갈고 앙심을 품고 네. 5년 후를 대비하겠죠. 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만이 아니라 예. 민주당에 있는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정치적 학살을 자행할 겁니다. 그 정치적 학살의 문고를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열고 있는 거예요. 정성호 같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지금 상호 인적 교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되게 위험하다. 그 얘기를 거꾸로 해요. 행안부에 가면 상호 인적 교류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행안부와 경찰청의 상호 인적 교류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윤석열 정권 때 있었어요. 그게 네. 뭐냐면 행안부 경찰국 신설이었어요. 그렇죠. 경찰국장의 치안감인 현직 경찰관과 그다음 스태프들을 경찰청에서 받아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최초로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 문 닫았잖아요. 예. 그저께인가 네, 닫았어요. 잠깐 있었어요. 윤석열의 이상한 경찰 장악을 위해서. 네. 근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나 뭐 박근혜 뭐 이명박 정부 어디에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임직원들이 행안부에 와가지고 인적 교류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여태까지 없고 이례적으로 윤석열의 행안부 검찰국으로 경찰국으로 유일하게 잠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가 갖다 두면 네. 인적 교류 때문에 예. 이게 괴물처럼 커진다. 뭐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법무부에 대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법무부 지금 검찰의 수사 기능을 분리시킨다고 그랬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부에서 또 민주당을 통해서 만들어가지고. 5번이나 국회의원 만들어 줬잖아요. 네. 그리고 좋은 이미지 가질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네.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 보내놨더니 네. 이건 뭡니까? 검사들 통제하고 어차피 해체될 조직이니까 좀 단속 잘하고 잘 마무리해라라는 뜻으로 보내놨더니 검사들의 앞잡이가 돼버린 거예요. 전 정말 충격적인 사태고 정성호 장관은 당장 그만둬야 된다. 이 사람은. 근데 1시간 그렇게 전에 생각합니다. 정성호 장관이 올린 글을 보니까 저는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수사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 수사를 수사할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다만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수사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예요. 예. 그러면 경찰 같은 경우에 민주적 통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외청이어서. 그렇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첫 번째 국회에서 하고요. 네. 그다음에 1991년에 내무부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독립시킬 때 네. 만드는 게 국가경찰위원회예요. 그렇죠. 예.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도 어떻게 하냐면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기로 했어요. 예. 그걸 총리실에 두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행안부에 있는 중대범죄수사청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법무부에 있는 공소청도 그렇고 여기서 위원회로서 통제하는 거예요. 국가경찰위원회랑 비슷하죠. 이제 실질화된 기구가 네, 되는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제기 컴플레인이 있으면 거기서 받아서 처리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네. 그다음 국회 기능도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민주적 통제지. 그렇지. 행안부 장관이 장관 민주적 정당성이 뭐가 있어요? 예. 있다면 선출직 공직자인 대통령에게 임명받았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네. 그거는 똑같아요. 검사도 그 정도의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경찰관도 그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은 우리랑 의견이 같은 것처럼 얘기하면서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공소청에 대해서 딴소리하고 있고요. 정말 이상해요. 예를 들면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 경찰이 수사를 엉터리로 하면 국민 입장에서 손해가 많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해요. 네. 그럼 보안 수사권 수사가 잘못되면 보완해야지. 얼핏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보안 수사권 누구에게 주냐? 검사에게 주자는 거예요. 네. 보안 수사권입니다. 보안이란 말이 들어가지만 수사권이에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를 핑계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수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경찰이 제대로 한 수사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건 아니에요. 제대로 했냐 못했냐를 누가 판단하냐면 검사가 판단하는 거지. 그 지금도 그런 거예요. 수사 지휘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또 예. 얼마나 무서운 집단이냐면 예.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도록 해가지고 직접 수사 범위를 법으로 제한했잖아요. 네네. 6개. 네. 근데 한동훈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검사들이 마음껏 할 수 있게 했어요. 돈 안 되는 거, 권력 안 되는 거 이런 거는 경찰이 하지만 네. 그래서 검사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들이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마음껏 날개짓을 폈습니다. 그렇죠. 법률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검사들이 법꾸라지로서 뭐든지 다 해요. 그러니까 튼튼히 동요 매도 윤석열 한동훈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김없이 자기 힘을 쓰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 그거를 민주적 통제라는 이상한 말로 실제로 민주적 통제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간에 검사들에게 세뇌될 수 있나 그런 거예요. 정성호 장관이 이제 지적 활동을 별로 안 하고 체력 활동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딱 가니까 아니 기조실장부터 다 검사예요. 법무부 문민화도 안 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검사들의 참모를 받는 거예요. 보좌를. 네. 그러면서 오해가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재명을 죽이려고 강분했던 친구들은 아니고 이 친구들은 정말 멀쩡하다. 우리의 개혁의 협력자들이다. 그럼요. 그래서 검사들을 둘로 나누죠.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판단 착오를 하셨죠. 그럼요. 예. 그래서 죽음으로 내몰렸어요. 정말 네. 원통해요. 예. 그래서 검사라는 건 특수부가 있고 예. 윤석열파가 있고 예. 아닌 친윤과 비윤이 있다. 예. 이렇게 임의로 갈라요. 예. 갈라지지 않아요. 검사들이 한 그때는 몸이에요. 에브리바디 친윤이었습니다. 한 서너 명 빼고. 그럼요. 예. 근데 갑자기 뭐 어떤 검사들이 장관 앞에서 마치 자기를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막 굴어요. 실무 역량이 있는 검사들이 있어요. 예. 일 처리 잘하고 예. 그다음 마치 애국적인 것처럼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뭐 자산은 뭐 70억밖에 안 되지만 예. 이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고 그다음에 왜 신뢰하기 좋으냐면 예. 요새 검사 친구들이 어떠냐면 예. 아버지도 검사였던 사람들이 나오기 주진우 같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믿을만 한 거예요. 아 누구 자식이구나. 이렇게 법조 가족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이 계급 고착 사회가 되면서 네. 변호사 아들이 변호사 되고 의사 딸이 의사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만한 친구들인 거예요. 게다가 실세 장관이 왔습니다. 5선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왔어요. 네. 그러니까 어때요? 눈빛만 봐도 딱 저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이게 권력 노름이거든요. 네. 검사들이 이런 권력 노름 잘해요. 이런 권력 노름에 정성호 씨가 넘어간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성호 그만둬야 돼요. 정성호 그만두고 네. 그리고 그리고
개혁을 할 만한 사람이 장관으로 가고요. 네. 민주당이 대선 때 국민들에게 보고했던 바가 있어요. 그대로 가면 돼요. 그 방안을 다시 한번 좀 일러주십시오. 첫째, 예. 수사와 기소의 엄격한 분리해야 분리. 돼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검사나 수사관들이 인적 교류를 할 수 없도록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에 갖다 둬야 돼요. 아니면 마음에 안 들면 총리실 갖다 둬도 돼요. 네. 하여튼 법무부가 아닌 곳에 갖다 둬야 돼요. 네. 그래서 상호간에 인적 교류 못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검찰을 쪼개는 것. 근데 쪼개는 신용을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정성호 장관의 머릿속엔 그거고 그게 검사들이 지금 국면에서 네. 지금 취한 선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지는 건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그거 네. 막다 보면 우리가 정말 모든 걸 잃게 된다. 그러니까 검찰청으로 만들자. 그렇죠. 예. 이름만 그렇게 붙이자.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정말 안 됩니다. 네. 큰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왜 안 되냐면 예. 5년 후에 민주 진보 세력은요 정말 도륙당합니다. 도륙당해요. 저는 괜찮아요. 걔네들은 이제 그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야 민주당 이대로 뒀다가는 진짜 개혁하겠네. 정말 우리가 후일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 아예 그냥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예. 그래서 아니 저는 괜찮다는 건 뭐냐면 전 현실 정치도 안 하고 무슨 정부에서 지원받거나 보조금 받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저 개인이 범죄만 안 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네. 뭐 털어봤자니까 뭐 털기는 하겠지만 하여튼 그렇지만 현실 정치인들은 정말 도륙당합니다. 네. 그 정말 지금 권력의 맛에 취해서 예. 5년 너무 짧아요. 5년 후를 기약하지 못하면 안 돼요. 저 정말 저 정성호 의원 참 선한 분이라는 거는 아는데 굉장히 좀 나이브하다라는 점이 항상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저 법무부 장관이란 중책을 맡았는데 혹시 사고 치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를 했는데 지금 오창익 국장님이 아주 날석에 지적하셨어요. 아니, 저는 뭐 정성호 씨하고 날설 이유가 전혀 없는데 네네네. 그분의 말 가지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단체가 어제 성명을 발표했어요. 인권연대에서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즉각 퇴진하라. 예. 그러니까 SNS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꼭 그러니까 그런 건 아마 아니라. 정성호가 오늘 그럼요. 아침에 하는 글 거 올린 것 의식하죠. 같아요. 정치인이니까. 예. 그래서 뭐 한동훈보다 훨씬 나아요. 의식한다는 측면에서. 네. 그러나 다만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다만이 그러니까 지시야? 특수수사 역량이 있다는 거예요. 검찰에. 그러니까 있다고 믿을 수도 있어요. 어떤 수사를 잘할 수도 있어요. 검사들이. 근데 진짜 잘하는 건 수사 역량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들이 권한이 너무 세니까 아무나 잡아다가 비틀 수 있으니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구별해야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성호 씨가 오늘 아침에 당장 그러잖아요. 그 수사 역량을 어떻게 보존할 건가? 네. 그 검사들을 어떻게 배치할 건가의 문제예요. 네. 네? 검사들을 어떻게 잘 모실까의 문제인 거예요. 네. 국민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정성호 장관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렇죠. 검찰을 재활용할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히 리셋하시라고. 예. 저는 정성호 장관이 만약에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면 네. 저희 저희 단체 어제 정성호 장관 즉각 퇴진 성명을 발표했는데 네. 저 공개 사과하겠습니다. 예. 내가 잘못 봤다. 예. 정말 개혁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오해했다라고. 네. 지금 그런 것 아닌 것 같아서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극우 정당이 돼가는 국민의힘을 개탄했는데 이거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번 그럼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무슨 그 숙청 혁명 한국에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사업해서는 안 된다라는 트럼프의 우려가 있었는데 물론 몇 시간 뒤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엎었어요. 오해를 했다고. 자, 근데 말이죠.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한국에 있는 이런 숙미 사대주의자들, 와 트럼프의 그 트윗 글이 올라오니까 트윗이 아니라 뭐 트루스 뭐지? 네네네. 하여튼 SNS. 네. SNS에 글이 올라오니까 만세를 부르면서 드디어 이제 뭐 정의가 세워진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그리고 나선 대실망을 했고. 네. 아니 네. 저 언론 보도 딱 나오고 그게 심야였잖아요. 네네.
그때부터 저도 잠을 못 잤죠. 아. 그러니까 미국 현지 시간하고 시간을 안 맞고 그다음에 정상회담을 다 지켜봐야 되고 뭐 네. 그런 국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걱정이 많았죠. 네. 근데 그럴 때 그래도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는 많은 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저거 장사 속이다. 저러면서 뭘 더 얻어내는 거다. 네. 그럼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트럼프는 그냥 그야말로 DNA가 장사꾼이잖아요. 네네네. 게다가 무례해요. 네. 그다음에 패권 국가예요. 뭐 트럼프가 다른 나라 정상 앞에 두고 함부로 하는 거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브라질 뭐 너무 많이 봤잖아요. 네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그런 거 가지고 예를 들어 종교의 자유, 교회를 건드렸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이런 거 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막 이상한 얘기를 계속 퍼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방어할 건가. 야 이거 만만치 않을 텐데. 그렇죠.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저는 특히 이제 김장환 목사하고 25년 넘게 싸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거 김장환의 손때가 탄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하면서 그래도 카터 이후로 그냥 미국의 그 정치적 주류들하고 교분이 깊은 김장환이 이렇게 말하자면 손을 썼다면은 이거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인데 그리고 염려를 했었어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해병 늙음하게 저 나랏밥 먹으러 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지금 네. 제가 나름대로 좀 레이더를 돌려보니까 김장환은 특검이 소환할까봐 그렇게 천정긍긍하죠. 그러니까 천정긍긍한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력을 총동원해서 그렇지. 이재명 죽이기, 이재명 해치기. 그게 이재명을 죽이고 이재명을 해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너머에 예. 대한민국을 해치고 대한민국을 죽이는 짓인데도 예. 노인네가 서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네. 온갖 루머들을 동원해서까지 하여튼 화력을 집중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고맙고 다행인 건 이재명 대통령과 참모들이 상당히 강도 높은 준비를 했고 펜 하나까지도 막 간지 나잖아요. 정말 예. 이렇게 잘 써지는데 이렇게 나 죽고 가면 안 돼 뭐 네. 이럴 정도로 예. 그래서 그 루머를 넘어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조금씩 듣게 되잖아요. 뒷얘기를. 예. 이를테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날라가지고 와이스죠. 미국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직전에 만나가지고 설명을 하고 네. 뭐 이런 그 다양한 역할들, 네.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은 시뮬레이션의 결과로 나온 거.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휴가 때도 저는 네. 모르긴 몰라도 뭐 대역 비슷하게 뭐 해가지고 계속 그 연습하고 뭐 그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풀어야 될 관세 문제만이 아니라 네. 풀어야 될 숙제가 너무 많으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뭐 2시간 30분 정도 뭐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은데 이 시간 동안 정말 이 난제들, 이 많은 숙제들을 한꺼번에 특히 한반도 평화 문제까지도 이렇게 아울러 가지고 굉장히 해결할 단서들을 쭉 만들어낸 거예요. 네. 와 그래서 그 새벽에 진짜 그냥 막 혼자서 그냥 막 박수 치고 기분 좋고 그 든든하고 네. 그리고 이런 생각하면 망측한 생각일 것 같은데 예. 만약 그때 그 사람이 지금도 내란을 일으키지 않아서 대통령이라면 네.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했을까? 관세 협상 어떻게 했을까? 예. 끔찍하잖아요. 예. 얼마나 퍼질지도 모르고 끝이 어딜지도 모르고 노예 계약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노예 계약을 맺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 글쎄요. 와 그러지 않고 국익을 잘 지키면서도 또 상대방에게 이재명 대통령 표정 봐요. 트럼프한테 얘기하는 표정이 네. 그냥 작정하고 예. 위대한 지도자 만나가지고 내가 좋은 얘기 해준다. 그냥 그러면서도 허리 꼿꼿이 피면서 예. 그 여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많이 준비된 사람의 여유. 그렇지. 김대중 대통령이 슬로건이 뭐였냐면 준비된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그야말로 처음으로 준비된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흐뭇했어요. 근데 이 나라 극우들은 이건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만약에 진짜 김장환 목사가 트럼프한테 청탁을 해서 네. 한국 대통령 갈 때 혼 좀 내주라고 막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은 실제로 네트워크가 있어요, 사실 트럼프 그럼요, 쪽하고. 있겠죠. 네. 그 양반이 그리고 그 개신교 일부 아니면 다수는
미국을 굉장히 그 은혜로운 나라로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요. 네. 일단 우리 저기 어제 전광훈 그 멘트 좀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 한번 좀 우리 오창익 기자님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실을 좀 알라고요. 네, 한번 이게 보겠습니다. 사실 전광훈이가 그 극우를 거의 대변했습니다. 그 영상 준비됐습니까?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광훈이가 극우죠, 뭐. 네. 네.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5일 날 회담이 잡혔는데 아마 뒤지도록 혼날 것입니다. 첫 번째 뭐냐? 너 왜 부정선거했어? 너 부정선거로 된 가짜 대통령이지? 그 다음에 윤석열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 아마 뒤지도록 혼날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빨리 석방해. 그리고 내 말 안 들으면 지금은 관세 15%지만은 100% 때린다. 100%. 그럼 바로 IMF 오는 거지. 바로 이제 25일 날 정상회담은 끝난 뒤에 벌써 딱 나와서 무슨 그 기자회견 하거나 한국에 들어와서 하는 말 들어보면 금방 알아버려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 그야말로 내피셜인데 뒤지게 혼날 것이다라는 것도 저 사대주의자도 저런 사대주의자가 어디 저건 있습니까? 쩔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이제 다음에 뒤지게 혼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반북 북한 가지고 맹목적으로 그러다 장사 안 되니까 중국 가지고 갔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래가지고 안 되고 트럼프하고 저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제 케미를 막 보여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사실상 다음 달에 다다음 달이군요. 10월 말에 경제에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경제에 와서 그냥 오지 않고 한번 예. 마음껏 한번 내가 날라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는 네. 시진핑하고의 회담도 하고 김정은도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네. 김정은 들으라고 이제 막 한 거 아니에요? 어제 네. 내가 친구잖아, 뭐 어쩌고 내가 옆 동네까지 가는데 오랜만에 대통령 됐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 트럼프의 케미가 막 좋아지면 앞으로 저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도 공격할 겁니다. 아, 그렇지. 예. 예. 그리고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갚아요. 막 갚아. 예. 근데 보수는 이제 대단히 민족주의적이고 당연히 이제 그 국익에 기초한 그래서 내국 행위, 국가 배반 행위를 가장 싫어하는데 이자들은 서슴이 없습니다. 이자들의 나라가 대한민국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 있잖아요. 예. 우파. 예.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이제 평전이 나온 김규식 선생, 네네네. 뭐 이 정도, 예. 안창호 선생. 예. 그러니까 그냥 인물 자체가 품격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럼요. 예. 그리고 정말 어마어마한 헌신, 공동체에 대한 헌신 있잖아요. 그야말로 선공후사하시고. 예. 근데 보수라는 사람들 중에 선공후사한 사람 봤습니까? 예. 기부한 사람들 봤어요? 예? 오늘 밤 늦게 아마 구속될 한덕수 같은 경우에 오로지 자기 치부만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산 늘려가는 재미로만 살았던 영감일 뿐이었잖아요. 그냥 대접받는 재미로만 살았던 영감일 뿐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수라고 친다면 대한민국 보수가 없는 거죠. 건강한 보수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네, 네. 건강한 신앙인도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예? 저는 세상에 나서 기여하는 게 별로 없다. 어떨 때 이런 반성도 돼요. 그래서 제가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2달에 한 번씩 저 헌혈합니다. 전혈 400cc. 네. 아니, 그거라도 해요. 그 제 SNS에 저 사적인 얘기는 안 쓰는데 네네. 헌혈한다는 얘기는 써요. 나 오늘 헌혈했다. 예, 2달 예. 돼서 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보수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그렇지. 태도라고 봐요. 네. 공동체에 대해서 그냥 자기 집 앞마당이라도 좀 쓸면서 보수라고 해봐라 좀.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 이전에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지만 네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건강한 보수의 자리로 가고 그다음 왼쪽에 누가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네네. 하여튼 진보 정당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지 말고 좀 통합해가지고 그쪽에 좀 진보. 그래서 옛날 민주노동당 같은 정당이 하나 있고 네. 열린우리당이 이제 보수당으로 이렇게 가고 국힘 계열은 소멸되고 이렇게 정치가 정상화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파벌별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저는 좀 다양한 진보 정당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농민을 위한 당,
노동자를 위한 당, 뭐 다른 어떤 또 사회적 약자층,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대변하는 당 이렇게 좀 분화가 돼 있으면 서로 다른 영역에서 경쟁 아닌 그 연대 협조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거 진보 정당 보고 통합해라 연대해라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뭐 사실은. 그렇죠. 네. 요만큼의 이권이 생겨도 그냥 분열하고 뭐 그러는데 치고받고 싸우는 판인데. 예. 자, 오늘 한덕수가 이제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구속되죠. 구속된다? 네, 지금 6, 7가지 혐의인데요. 네. 그다음에 이 사람의 혐의가 좀 들어온 게 공문서 위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네요. 그러니까 증거 인멸한 게 범죄예요. 네. 그러면 논리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을 때 구속할 수 있는 건데 네. 뭐 범죄의 중대성도 그러니까 내란 범죄니까 범죄는 중대하죠. 네. 증거를 인멸했던 사람의 그 죄를 묻는 거니까 증거 인멸의 우려는 매우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속은 뭐 아주 자연스러운 기결이고요. 놀라운 건 헌정사상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되는 건 처음입니다. 그렇죠. 난 참 한덕수는 별의별 일을 다 하는 사람이에요. 네. 아니 근데 무엇보다도 50년 넘는 공직 생활의 결론이 내란이라니. 내란이고 수감이잖아요. 아니, 내란은 뭐 그래가지고 막 국무회의를 한덕수가 불이 나게 멋져져 그러고 내란이 합법적인 거로 만들기 위해서 막 분주하게 뛰어다닌 거잖아요. 안주머니인가 뒷주머니에 뭐 개헌포금 넣었다 뺐다 이러면서 어쩌고 그건 좋은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누려온 뭐 아무것도 아닌 그 권력 권세를 연장하려고 했잖아요. 이 영감이. 근데 그 결과가 마지막은 뭐냐면 감옥이거든요. 이 사람도 감옥에서 돌아가시게 될 거예요. 저는 이게 대한민국 공직자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반면교사라고 생각해요. 네. 한덕수처럼 되면 안 된다. 네네. 당장 잘 그럼요.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 아마 한덕수 구속은 윤석열, 김건희 구속보다도 훨씬 더 큰 충격파를 관료 사회에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와, 한덕수는 말하자면은 이 사람한테 이거 한 죄인데 그걸로 구속이 돼? 그 신세 조져? 야, 씨, 큰일 났네. 앞으로 그럼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서 필터링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이런 식의 충격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도 그냥 악당만은 아니구나. 네. 저 사람도 마지막에 그런 필터링 충격, 반면교사로서의 역사적 역할을 하는구나. 근데 진짜 괘씸해요. 덕수 형님이 50년 동안 그렇게 국가의 녹을 먹었으면 그 정도 역할이라도 해주셔야지. 본인을 그리고, 희생해서라도. 네, 그리고 재산은 신고한 재산만 9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그리고 정말 속상합니다. 부인 재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아다 준 거죠. 부인은 직업이 일정하게 없었으니까. 예, 그래요. 덕수 형. 잘 누리셨네. 지금 감옥 가도 별로 억울해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정말 저는 그래서 관료 사회에 주는 충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뭐 어찌 보면 또 다른 관료를 할 수 있는 판사가 과연 구속을 시킬 수 있을까 좀 여러 가지로 좀 아니요, 걱정이 구속은 뭐 됩니다. 그냥 거의 기계적으로 될 거고요. 뭐 안 되면 또 할 수 있죠. 뭐 또 영장 청구할 수 있죠. 네, 하고요. 그 다음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법원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 커지겠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대법관 몇 명 늘리는 정도가 아니라 법관들을 근본부터 바꿀 방법을 고민하게 될 거고요. 또 사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지금 사실 없어요. 지금 그 판사들도 아마 좀 쫄아 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민주적 통제해야 되고요. 지금 대법관도 대법원장 마음대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뭐 개헌도 해야 됩니다만 하여튼 고쳐가지고 법원을 바로잡자는 국민적 요구가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들도 쫄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그냥 법리적으로 판단하면 돼요. 그럼. 제가 기계적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데 기계적으로 판단은 한덕수는 구속이에요. 알겠습니다. 기계적으로 네. 그냥 뭐 거의 AI가 한다면 네네. 1000% 구속이다. 자, 지금 권성동이 오늘 또 소환됩니다. 네. 예. 뭐 그냥 권성동은 SNS에 뭐 썼더라고요. 얄짤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얄짤 없고요. 권성동도 얄짤 없이 반성 없고 자기는 뭐 억울하다, 뭐 무죄를 뭐 혐의 없으면 밝히겠다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권성동도 심판을 받을 겁니다. 드디어 이제 권성동이 감옥 가는 거 보게 될 거고요. 문제는 권성동만이 아니라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 중대하게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예.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 그 추경호 같은 사람. 추경호는 뭐 그건 주범이고요. 예. 적게 잡으면 한 10명쯤 되고 많이 잡으면 한 50명 넘거든요. 예.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여당 국회의원이잖아요. 지금 야당이 됐지만 그럼요.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위력을 가질 수 있는 자가 예. 뭐 이를테면 추경호 등은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의 권능 행사를 방해했거든요. 네. 이거 구테타예요. 네. 헌정질서를 유린한 거예요. 여당 의원의 지위를 가지고. 근데 거기에 대한 법률적 심판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앞으로 법질서를 확립해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엄정하게 단죄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란에 그 가담한 것으로 해서 구속이 되면은 결국 뭐 그 당은 1호 당원 윤석열과 원내대표 추경호가 협잡을 해서 결국에는 당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또 내란에 가담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네. 사실 그렇게 뭐 신나하고 막 원하진 않을 거예요. 네, 부담이 되죠 사실. 저 국민의힘을 예.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하는 게 그러나 증거가 그렇게 나온 다음에는 네. 그렇죠 사법적 판단이 나오고 그러면 정부로서도 그거는 한다 안 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해야만 하는 일이 돼버리고 또 국민적 명령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 한미 정상회담 때 이재명 대통령의 표정을 보면서 그런 게 느껴졌어요. 자신 있다. 그 자신감의 배경이 뭐냐면 네. 나는 국민을 위한 도구다. 나는 국가 이익을 위한 도구다. 그러니까 내가 기꺼이 뭐 어떤 얘기라도 할 수 있다. 난 지금. 뭐 그런 자신감 있잖아요. 그런 게 네. 보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저는 그런 면에서는 충실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한 도구, 진짜로는 국민을 위한 도구로서 본인의 역할이 뭔지를 고민하면 국힘 해산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수순으로 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뭐 아주 해산하기 좋게 당이 잘 짜여졌어요. 장동혁 체제로. 한 발 더 나가겠죠. 네. 한 발 더 나가고. 아마 해산이 두려워서 장동혁이를 세운 것일 수도 있어요. 한판 싸워보자. 예. 뭐 근데 이대로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 반성이 없는 인간들은 그렇게 사고할 수 있습니다. 장동혁이가 자기 지지자들 앞에서 언성은 높일 줄 알겠지만 네. 장동혁이가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싸우면 싸움이 될까요? 게다가 각각 또- 쓰는 게 싸움이 아니라 싸움이라는 게 왼쪽도 치고 오른쪽도 치고 권투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네. 훅 스트레이트 뭐 네. 스텝도 밟고 이래야 되는데 네. 일단 장동혁은 정치 경험이 재선 그러니까 국회의원부터 해가 딱 5년밖에 안 됐고 그다음에 당내 기반도 사실 굉장히 부실하잖아요. 왜냐하면 1.5선이고요. 예. 그렇죠. 그다음 왜냐하면 이게 얹혀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자기의 뭐 개파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윤석열, 김건희 세력, 윤의 어게인 세력, 내란 세력이 그냥 등극시켜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취약하거든. 후 불면 날아갈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네. 자기 세력이랄 게 없어요. 한동훈은 그래도 10%, 15%라도 되는 자기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조경태가 뭐 6만 표를 받는다든지 하는 그 정도의 영향력은 있어요. 미미하지만. 예. 근데 장동혁이 자기 영향력이 뭐가 있어요? 그건 1%도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취약한 지도력으로 정치도 별로 안 해본 사람이 정치 구단 이재명 정부와 싸운다? 그래서 성과를 낸다? 이거 기대하기 어렵죠. 네. 윤석열과 함께 소멸되는 길밖에 없죠. 맞습니다. 예, 그 길로 가고 있는 장동혁. 저는 장동혁이 충청도 김기현이라고 봅니다. 네. 그 대표를 했는데 대표를 내려놓을 때까지 김기현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예. 아니요, 장동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왜냐 이미 장틀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 악쓰는 봤잖아요, 우리가. 뉴스에서 잠깐 지나가더라도 네. 그 막 하고 뭐 있잖아요. 하여튼 악쓰는 걸 봤잖아요. 막 이렇게 막 얼굴이 터질 것처럼 예. 핏대 올리면서 예.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예. 야, 저 친구 정도가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예. 장동혁이는 알아보죠. 근데 예. 알아보는 게 좋은 의미에서 알아보는 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장동혁 이야기로 시작해서 장동혁 이야기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자, 오창익 국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